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술평론가 미술사 연구자이거든요. 김허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가 강주 미국 공보원과 미술 아카이브인데요.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미술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강주 지역, 특히 이 전라남도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건들, 사고들, 그리고 이제 미술의 주로 역사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강주 미국 공보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부를 하면서도 좀 재미있는, 그리고 아직도 연구가 완료가 안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정확한 제목이라고 한다면 강주 미국 공보원과 강주 화단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45년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 끝난 이후부터 해서 55년도까지 그런 거의 한 10년 정도가 주로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경모 선생님이 찍으신 1948년도에 이제 강주의 모습이에요. 아마 어느 지점에서 바라봤는지 자세히 보면은 또 상상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먼 발치에 보면 지금 조선대학교, 무등산 아래에 있는 지금 조선대학교가 지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조선대학교가 1946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본관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옛 도청 뒤에 쪽, 천변 쪽 어딘가에서 찍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이제 카메라를 찍으신 분들은 아마 그 위치를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1945년부터 55년도까지의 어떤 강주의 미술의 역사, 그리고 그 중심인 강주 미국 공보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1946년도의 사진을 보면은 옛 도청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무덕전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상무대 그 앞에, 그러니까 지금 5.18 그 광장 에 있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이 변모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946년도에 그때의 모습입니다. 높은 건물 빌딩이라고는 거의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 무덕전이 없어지고 이 근처에 전입 빌딩이 이렇게 쭉 들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여지는 오늘의 이제 주제인 강주 미국 공보원입니다. 강주 미국 공보원은 다행히도 역시 이경모 선생님께서 사진은, 이경모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중간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년도에 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 강주 미국 공보원 문화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무덕전 뒤, 그러니까 상무관이라고 하는 곳에 조이슈가 건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47년도 4월에 강주 미국 공보원으로 이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이경모 선생님은 47년도 미국 공보원이 개원한 이후에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공보원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대중 어떤 계몽 에 관련된 다양한 뭐 전시, 영화, 책, 신문 등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었죠. 특히 이제 1950년도에서 60년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전람회를 열 수 있는 곳은 우리 강주에서 미 공보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 공보원에서 이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전시 형태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었죠. 특히 이제 미 공보원 같은 경우에는 미 군정 아래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라든지 사회, 어떤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어떤 그 체제를 어떤 미국식으로 정비하는데 많이 이제 그 보급하는데 좀 힘을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미국 문화를 유입시키는 하나의 또 통로가 됐었고, 문학의 어떤 전체의 또 구조와 제도를 좀 정착시키는데 이 미국 공보원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보원이 그러면은 언제부터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서울 분관이 보이시죠? 서울 분관이 1947년도 7월에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지역 분관은 미국 부산에서 생겼는데, 그래서 총 11개가 이 미국 공보원이 1947년부터 48년 사이에 11개가 이제 전국적으로 생겼죠.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리 광주는 문화연구소라 그래서 이미 46년도에 먼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몇 번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었지만,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어찌된 영문인지 강주에 먼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를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진 자료만 나와 있고, 이제 기술되어 있는 책들만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강주도 1947년도 7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의 서울 분관과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강주에 먼저 미국 문화원 형태, 연구소 형태로 생긴 이후에 서울과 동시에 공보원으로 이제 계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서울 분관 같은 경우에는 이 별도의 분관이라기보다는 이 본원의 부수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인천 미국 공보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분관과 가깝기 때문에 서울 공보원에서 직속으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49년도에 목포에도 이렇게 외곽 지역에 공보원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도 거기도 무슨 보급소 또는 연구소의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 50년도에는 목포 공보원 으로 독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서울 분관에서 인천 미국 공보원을 이렇게 직속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인 것처럼, 강주에도 46년도에 미국 연구소가 공보원 문화연구소가 생겼던 것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특이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원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보원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 대한 선전기구 이다. 그리고 남한 점령 세력인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호의를 사고 미국식 삶의 방식과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용하며 점령이 끝난 후에도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년도에는 미국 문화연구소라고 불렀는데, 이제 49년도에 본격적으로 미국 공보원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그 간판을 이제 전국적으로 다 달게 되었죠. 11곳이. 그리고 이제 50년도에는 미국 문화관으로 이렇게 개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들은 다 1948년도부터 54년도의 사진,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문화기록관리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진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강주 화단의 모습도 결국은 1948년부터 1954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사진이 그나마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강주의 사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개 빼놓고는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어서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전라남도 미국 공보원의 어떤 모습이에요. 전라남도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왼쪽 위에는 서울이죠.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강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결국은 54년도 이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모습은 이제 부산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에도 상당히 미국 공보원 안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고, 서구의 어떤 문물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다양한 공연, 그리고
해외 여러 가지 그 간행물, 잡지들을 또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서구 문화에 관련된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신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강주라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자세히 사진을 봤더니 아마 여기 보니까 미국 공보원 충청북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충청북도에 우리 강주에서 지원을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진이 강주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 활동을 보면은 14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14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11개 분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세계 뉴스, 농민 주보, 미국 잡지 기사, 성인 교육 자료, 이러한 포스터,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배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도, 특히 이제 관심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이 한국 방송 시스템과 연결을 해가지고 뭐 뉴스 해설이라든지 어떤 영화를 또 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에 보면 미국 영화의 한국어 더빙 작업,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6번에 보면 시각 전시, 영화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이제 농촌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 이제 상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에 보면 연극과 인형극 제작,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미국의 어떤 문화를 좀 알려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연극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시 같은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14번까지 조직 내 유통, 공급, 재정 및 행정 기능까지 다양하게 이 미국 공보원이 어떻게 보면은 해방 이후에 우리의 한국 문화를 어떻게 보면 깊숙하게 유입될 수 있는, 그래서 문학의 여러 가지 어떤 구도라든지 제도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보원 예술부서가 따로 공보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 공보원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부서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이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사진은 다른 지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극을 한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공연을 보러 온다든지 하는 장면인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1953년도의 사진은 이제 강주시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최신 뉴스를 보고 있는 장면. 어디일까요? 강주시장이라고 하니 아마 남강주시장 정도는 아닐까. 이거는 이제 저의 추정인데요. 그래서 53년도의 이 모습은 강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도서관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이제 다양한 책들을 접하는 것. 그래서 해마다 많은 책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떤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어떤 그 기간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제 물자와 같은 거죠. 그런 구호품들과 비슷한 형태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영화 제작도 해서 영화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에 관련된 사진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이야기는 사실은 미술입니다. 미술 전시에 관한 것이고, 광주 화단에서 미국 공보원에서 어떤 전시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보원 안에서의 전시, 이 형태, 여기는 이제 서울인데요. 이 서울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었을 때 그걸 준비하고 있는 모습. 여기에 보면은 아주 남녀노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자유롭게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상으로 공보원의 전시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전시했었을까요? 대부분 화가들의 전시 목록을 보면은 아카데미 다방 이런 곳에서 예전에는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시할 곳이 뭐 상품진흥원 뭐 이런 데서 한다든지, 그래서 전시할 공간이 사실은 이제 마땅치가 않았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공보원의 어떤 그 예술 분야가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보원의 전시물을 관람하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근데 공보원의 전시들은 대다수가 다 미국의 어떤 문화, 그리고 사진 전시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전시들을 보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장에 관련된 이 기사들을 몇 개 찾아냈는데 몇 년도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스크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그 기간을 빌어서 자료를 찾아보면은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두 번째 보면은 강주 공보원 문화연구소에서 25일부터 2월 며칠까지 10일에 걸쳐서 미국 서양화가 이제 개최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기간 중에 최근 수입된 미국 음악 영화 토론토 심포니를 무료로 상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의 많은 참관을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상당히 이 홍보도 꽤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고 싶은 이 전시 기록, 그리고 이제 그 전시에 등장하는 우리 지역 화단의 예술가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강주 지역을 먼저 보기 전에 서울에서 어떤 전시가 있었을까라고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1948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미국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부설로 미국 문화연구소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고암 이응로 선생님이 동양화 개인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8년도죠. 근데 그 외에도 향토문화사진전, 독립기념 보도사진전, 그리고 이제 58년도에는 미국의 인상전, 이것이 미국의 국토다. 그래서 대다수 어떤 미국의 어떤 그 풍경들, 미국의 현재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한국 미술가가 본 세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하게도 보면 10월 달에는 건축사진 전시회도 있었고, 또 11월에서는 석유에서의 이미지, 그러니까 석유를 추출해 낼 때 사용되는 기계들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전시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시는 이제 순회전을 했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람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에 찾아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전시 기록을 보면 그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미술 전시는 많지 않았다, 주로 사진 전시가 주를 이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강주 미국 공보원의 전시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1948년도부터 1955년도까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1948년도에 처음 전시가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1947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4월, 그래서 이제 그 7월 그 사이에 이제 미국 공보원이 강주에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첫 어떻게 보면은 개관전과 비슷한 게 48년도에 열렸어요. 그런데 그 개관전이 바로 동경문 초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경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중국계 미국인 이제 동킹맨이라고 예전엔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킹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니기 전에 세계를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두루마기 형식으로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스케치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했다라고 그래요. 거의 13m 두루마기 형식으로 5개월 정도 이제 세계 순방한 내용들을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서울도 있고 부산의 풍경도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시를 강주에서 처음으로 48년도에 강주 미국 공보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을 찾아봤더니 1954년도에 서울 미국 공보원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강주에서 아주 빠른 이른 시기에 동경문 전시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경문 전시회에서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유념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시해야 될 것은 그 전시에 찬조 출품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했냐면 당시에 우리 지역, 그러니까 호남을 어떻게 보면은 풍미했던 이 허백년 선생님과 오지호, 그리고 김보연, 강용훈, 이분들이 같이 찬조 출품을 해서 강주 미국 공보원의 개관을 이제 축하해주는 그 초대전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보연 소품전, 김보연 선생님이 상당히 전시를 이제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48년도 양수화 개인전, 그리고 제가 첫 사진으로 열어서 보여드렸던 49년도는 이경모 사진전, 그 외에도 김인규, 윤재우, 그다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청경자 선생님, 그리고 조각가인 김찬식 선생님,
그리고 55년도에 방근택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면은 아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지? 처음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을 보면 다른 전시를 보면은 49년도에 그 외에도 여중생 수혜전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상을 기록하는 사진전, 그다음에 미국 민주주의 교육 사진 이런 전시들이 49년도에 상당히 전시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8년 이제로 되돌아가서 동경문의 전시부터 한번 유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동경문 전시가 미국 공보에서 열리기 전에는 강주에서는 어디에서 또 주로 전시가 열렸냐면은 중앙국민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중앙국민학교에서 조선미술동맹 강주 지부 전람회가 열렸었는데 47년도에 열렸었죠. 이때 많은 그 강주의 작가들이 참여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세히 보면은 뭐 태양당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당시에는 태양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금방이 아니라 화랑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업체 후원하는 것들도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 공보원의 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주로 많이 전시가 되었었던 곳, 물론 횟수는 많지는 않지만 강주 중앙 공립 국민학교 아직 남아있죠, 지금요. 거기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이경무 선생님의 사진으로 남아있죠.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시가 끝나고 난 후 출품했던 작가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던 사진들이 남아있고 각각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명만 이야기한다면 정 가운데 계신 분. 청경자 선생님이 여기 있습니다. 청경자 선생님은 고흥 출신이죠. 그래서 1944년도 그러니까 동경에 유학을 갔다 와서 동경여자전문학교를 나오신 이후에 44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죠. 그래서 송정리 쪽에가 시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나중에 이제 전남여고의 선생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44년도부터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로 가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강주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게 그 이후에 그의 어떤 예술 세계가 이제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주 미국 공보원에서 본격적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앙 이제 초등학교, 중앙국민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전시를 한 예를 제가 보여줬고요. 그 다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바로 이 전시가 동경문 초청전입니다. 여기서 동경문이 누구일까요? 중국계 미국인. 주인공은 제일 가운데 앉아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허백년 선생님. 그리고 바로 옆에가 오지호 선생님. 그리고 이 사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동양화와 서양화죠. 어떻게 보면 한국화와 서양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서양화는 해방 전에는 한국에 미술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서양화를 배우려면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대부분 다 유화를 통해서 이제 서양화라는 것을 그렸고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는 남종화의 뿌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산수화 이런 걸 그렸었던 남종문이라를 그렸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학을 다녀온 서양화를 그리셨던 분 물론 나중에 허백년 선생님도 다녀오셨지만 이렇게 한국화를 그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뒤에 뭐 양수아 선생님 많은 당시에 이제 그 예술인들이 이 동경문 초청전에 직접 참여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원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예술인들의 모임에서 1960년도의 사진이다라고 아마 책들에 보면 많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1948년도에 동경문 초청전에서 찍은 사진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죠. 누가 밝혀냈을까요? 제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발견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서 계신 바로 이분 때문인데 이분이 김보연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김보연 선생님은 조선대학교가 1946년도에 이제 9월에 생겼고 서울대학교는 언제 생겼을까요? 서울대학교는 1946년도 8월 뭐 이때쯤 그러니까 같은 해에 서울대학교 생긴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시기에 우리 지역의 대학에 어떤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지방 최초의 밀립 대학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대학교의 문예학부 예술과의 교수로 오신 분이 바로 김보연 선생님인데, 그 김보연 선생님은 창녕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 강주에 정착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것은 당시에는 그리 흔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오면 대부분 다 우리가 항구를 통해서 다녀오기 때문에 목포, 군산, 여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유학을 한 후에 이쪽 지역 출신들은 아니지만 목포와 강주에 잠시 머물면서 교육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서울로 다시 올라가거나 자신의 고향으로 갔던 경우가 많은데, 이 창녕 출신이었던 김보연 선생님이 이제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후에 강주로 와서 조선대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 문예학부 예술과의 초대 교수님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전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동경문 전시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해에 이 김보연 소품전을 1948년도 강주 미국 공보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죠. 여기서 김보연 선생님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찾기 어려울 텐데 바로 이분입니다.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진을 아주 뭐랄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거의 뭐 고등학교 졸업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오지호 선생님의 졸업사진, 그러면 거기 학생들이 뭐 한 100명 있다. 그러면 그 조그만 데서 100명 안에서 오지호 선생님 얼굴을 제가 발견했네요. 그렇게 사진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얼굴이 이제 익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김보연 선생님이 동킹맨, 그러니까 동경문 다음으로 이 강주 미국 공보원에서 소품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그때 찍었던 아주 중요한 사진이죠. 그런데 이 김보연 선생님이 그렸던 당시에 1955년도에 그렸던 작품과 57년도에 그렸던 작품이 이렇게 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데, 분명히 그분이 강주 미국 공보원에서 전시를 했었을 때 작품은 사실주의 그림, 그러니까 사실성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는 그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카데믹한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어찌된 영문이지 57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그림, 사물의 대상을 눈에 똑같이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림을 불과 2년 만에 그리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미국 공보원에서는 사실성 있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품전을 전시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던 가장 큰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해방된 이후에 이제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수 순천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자익으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잠시 되돌아갔다가 다시 또 학교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이제 학생들과 같이 또 홍도로 야외 스케치를 갔는데, 그 홍도의 야외 스케치를 한참 하고 배를 타고 나오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로 몰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뭘 했느냐. 그래서 또 그때 엄청나게 고초를 당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강주로 왔는데, 강주에 주둔되었던 미국인이 있었어요. 바로 그 미국 강주에 주둔했던 사령관이었던 브라운 대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자녀의 그림을 가르치는 것을 지도를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이 내려온 다음에는 또 너는 우익이다. 그래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좌우 이데올로기에 엄청난 이제 희생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에 항상 그 위험에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55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교환 교수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아예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가서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대부분 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추상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추상.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라 미국은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형태를 그리지 않고 자신의 어떤 내적인 심상들을 붓을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적인 형태를 버리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갑자기 사실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는 그림만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원래 추상이라고 하는 게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이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는 눈에 보이는 걸 똑같이 그리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이성적인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오히려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 전쟁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됐을 때 그때 느끼는 인간의 그 내적인 감정, 뭔가 울분에 차거나 폭발해버릴 듯한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릴 때 이것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형태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됐다 그래요, 김보연 선생님이. 왜냐하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섭잖아요. 똑같이 그리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예를 잘 썼다 그래요. 그래서 서예로 붓을 이렇게 크게 그림으로 그리는 필법들, 그것을 추상 표현주의에다가 그대로 접목시켜서 이렇게 추상을. 그래서 김보연 선생님은 오늘날 우리 한국 미술계에 있어서 제1세대 어떻게 보면은 추상 미술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찌됐든 좌우 이데올로기가 빚어낸 어떤 시대의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작품 활동을 끊임없이 또 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2014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그때까지도 끊임없이 작업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2011년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냐면 자신이 강단에 섰던 조선대학교가 이제 그리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1945년도 이후에 그리고 1950년도에 그 종군 화가단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백양사 어디 근처에서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곳을 찾아가는,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동행을 했었는데 그때 동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정말 그 미국 공보원에서 돈킹맨이 전시를 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돈킹맨이 가운데 앉아 있고 그 뒤에 김보연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 돈킹맨을 어떻게 아냐고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김보연 선생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돈킹맨을 만났대요. 그래서 돈킹맨이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반대로. 그랬던 갑자기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이든 타이든 이제 디아스포라 작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품을 조선대학교에 기증을 하셔가지고 조선대학교 본관에 가면은 김보연 선생님 그리고 그의 부인인 실비아의 미술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김보연 선생님이 그린 작품이에요. 누구를 그렸을까요? 맞추기 어렵죠. 제가 몇 번 앞서서 언급이 됐던 분이에요. 청경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김보연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청경자 선생님하고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보연 선생님이 직접 청경자 선생님의 그림을 종이에 펜슬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스케치, 답사도 많이 갔었고 상당히 이제 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청경자 선생님이 54년도에 부산에서 전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 전시가 청경자 선생님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우연히 또 이 김보연 쌤과 만나게 됐다 그래요. 근데 김보연 쌤 그 다음 해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셨죠. 그래서 청경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좀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경자 선생님은 가장 젊었던 시절 그림으로 스케치로 남아 있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그 미국 공보원에서 전시를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특이하게도 사진 을 찍으셨던 이경모 선생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경모 선생님이 이 사진 작품을 가지고 당시에 100여 점을 전시를 했다라고 미국 공보원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경모 선생님은 광양 출신이세요. 그리고 지금 광주일보의 전신이었던 호남신문사의 이제 사진부장으로 이제 취입을 하게 되면서 아주 많은 그 귀중한 자료들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죠. 그래서 뭐 요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한국 전쟁이라든지 역사의 어떤 현장 기록들을 상당히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에 매료되기 시작했던 게 이경모 선생님 사진 때문이었고, 또 그 다음으로 5.18 관련된 작품, 5.18 관련된 사진을 찍은 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사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이경모 선생님이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얼마나 황량한 벌판만 남아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가 이제 20대 때 1948년도 요술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을 때 이 모습, 이경모 선생님의 모든 그 사진 자료라든지 사진기 뭐 이런 관련된 모든 그 보도 사진들, 예술 사진들을 다 지금 동신대에 기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신대에 가면은 국내 유일의 카메라 박물관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모 선생님의 작품도 볼 수가 있죠. 이경모 선생님의 그 작품 사진 하나하나, 그건 저희 강주시에 있는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도 이경모 선생님 작품을 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는 라이프지에 수록될 정도로 역사성이나 작품성,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진 기자지만 작가이시죠. 그분이 찍었던 요순 반란 사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록 사진계의 거모, 당시에 요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의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쟁기 때도 찍었던 51년도에,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한국전쟁 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쟁 때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지금 50년 10월이에요. 여기는 서울 명동입니다. 완전히 이제 그 폭격을 맞아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경모 선생님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인 그 현장성 있는 사진들이 그대로 이제 남겨져 있죠. 여기에 보면 충장로 3가의 모습,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의 남동, 이런 모습, 이런 사진들을 자꾸 보다 보면 실제로 여기 충장로를 걷거나 남동 성당 근처, 이렇게 ACC 근처 뒤편 이렇게 거니다 보면은 자꾸 어디이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전남여자고등학교 청경자 선생님이 나중에 학교 선생 미술 교사로 부임했던, 일본 유학 다녀오신 이후에 부임했던 곳 전남여자고등학교의 모습이고, 그리고 51년도에 조선대학교의 모습 짓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가 작품, 그의 격동기 현장을 담았던 8.15 해방, 그리고 요수 순천 사건, 6.25 전쟁에 관련된 사진들을 격동기의 현장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책을 발간을 했어요. 눈빛에서 발간을 했는데 그게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서와 같은 거죠. 그 다음 이경모 사진집 역시도 1995년도에 나왔는데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귀중한 그런 사진 자료들을 그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1948년도에 미국 공보문에서 전시를 했었다는 거죠. 이경모 사진전은 그 외에도 이 YMCA에서도 전시했었던 그 리플렛이 남아 있어서 이건 한번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네요. 그 외에도 이제 청경자 선생님을 한번 볼까요? 청경자 선생님은 46년도, 44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죠. 동경 여자 미술학교 일본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제 사실적인 인물화를 주로 많이 그렸고, 그의 스승이었던 고바야가와 기요시라고 하는 분께 이제 사사를 받아서 아주 그림을 사실성 있는 작품을 아주 잘 그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44년도에 돌아와서 제1회 개인전을 했고, 그 개인전이 바로 전남여고, 현재 전남여고에서 했죠. 그래서 쭉 많은 전시를 했었어요. 제가 앞서 보여줬던 강주중앙국민학교 강당에서 조선미술동맹 강주 지부 합동 전시회도 했었고, 이런 전시를 했었는데
49년도에 이렇게 강주 미공보원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 49년도에 강주 미공보원 전시를 하기 전에 바로 앞서서 서울에서 전시를 했어요. 서울 동화백화점에서 전시를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그의 작품이 이제 인기가 있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강주 미공보원에서 종군 화가단전, 그러니까 김보현 선생님이 그 백양사에 가고 싶어서 강주에 내려와가지고 자신이 어디 가서 그 종군 화가단으로 활동했었을 때 백양사에 군부대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던 것처럼 같이 청경자 선생님도 김보현 선생님도 이 같은 이 종군 화가단 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친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주 미국 공보원에서 같이 전시를 했었던, 그리고 이제 청경자 선생님을 우리나라에 많이 알렸던 그 전시가 바로 이 부산에 있는 국제구락부에서 열린 전시인데, 거기서 이 생태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청경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관심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강주 미국 공보원에서 1949년도에 했던 전시의 내용이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중앙에서 열린 개인전으로 단연 우리 여류화단의 왕자에 군림했다. 그래서 전남 향토의 예술 수준을 자랑했다. 청경자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이 강주 미공보원에서 전시를 하기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동화백화점에서 다른 여성 작가들과 이렇게 전시를 했었는데, 그 전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공보원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 이 내용이 기사가 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경자 씨라고 이렇게 글을 쓰여져 있는데, 공보원 문화연구소 후원 아래 개인전을 24일부터 강주 공보원 문화연구소에서 열게 되었다. 여기에 주옥 같은 신작 20점이 벌써부터 인기를 독점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자 스님도 미 공보원에서 이제 49년도에 서울을 다녀와서 이제 전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오지호 선생님이 청경자를 논함, 청경자 선생님에 대한 글을 썼어요. 조선 현재에 있어 동양화나 서양화를 막론하고 여류화가에서 손가락을 꼽기 어려운데, 여기 이제 청경자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서 청경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호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청경자 선생님의 그런 작품 활동들을 보고 상당히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신문의 기사에 당시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청경자 선생님의 작품이 좀 궁금하죠. 47년도에 이 조락이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서울에 있는 동화백화점에서 이 전시를 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은 제2의 개인전을 했던 이제 1952년도에 리플렛의 그 모습이죠. 청경자 선생님의 그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때 지금 알고 있는 작품 서울시립미술관에 가면 따로 그 상설 전시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청경자 선생님이 1955년도 이후에 이제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74년도에 교수직을 사퇴를 하세요. 그래 그만두시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아프리카, 이런 다른 유럽 이런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나중에 1995년도에 호암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전시 이후에 98년도에 서울시립미술관에다 자신의 작품을 기증을 해요. 그래서 그 기증을 한 기념으로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 가면 2층의 상설 전시실에 어떻게 보면 청경자 선생님의 상설 전시관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게 바로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신축 개관 기념을 통해서 상설 전시관이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꼭 서울시립미술관을 가면 자연스럽게 이 청경자 선생님 상설 전시관을 여러분들이 방문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청경자 선생님의 작품 이런 조락이라든지, 그래서 작품을 보면은 생각보다 여기 생각보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활기찬 이런 어떤 그런 그림들이 아니죠. 그 그림 말고도 여기 보면 생태라고 하는 뱀을 그린 작품. 그 다음에 여기 오른편에 보면은 내가 죽은 뒤
이게 52년도의 그림인데 이때 나이가 29이에요. 이런 뭐 사람의 인고를 그린다든지. 그래서 특히 이 생태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54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전시를 했던 그런 작품인데 당시에 사람들이 전시 자체를 거부했다 그래요. 너무 그 뱀을 그린다는 걸 소재로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뱀을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서 전시장에다가 그림을 못 걸고 그 전시장 옆에 있는 주방에다가 그림을 걸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국제구락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태를 보러 왔다 그래요. 도대체 뱀이 전시장에 있다는데 라고 하면서 보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특이한 소재, 이 생태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청계사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마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습, 도덕 그리고 어떤 당시 어떤 화단에 대한 그런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어떤 것으로 해석이 돼서 많이 논란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사실적인 화풍이죠. 너무나 사실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여기 보여지는 지금 내가 죽은 뒤에 인골도 그렇고 거기 보면 꽃이 그려져 있고 나비도 그려져 있고 주로 청경자 선생님 작품에는 꽃과 나비가 상당히 많이 그려져 있는데 결국은 그게 어떤 내적인 심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깊이 들어가 봤었을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내적인 표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강주 시기에 주로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가 이제 유학을 다녀온 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이제 거의 몰락한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귀국길에 또 이제 그 동경제국대학 교 출신인 그 유학생이죠. 이철식이라고 하는 남자와 이제 광주에 만나게 되면서 또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또 파경을 맞게 되고 그리고 또 여동생인 오키를 그린 그림이 또 유명한데 그 오키가 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고 또 아버지 역시도 너무나 그 힘든 상황에서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아무튼 상당히 그 시기가 아주 힘들었던 시기에 강주에 살았을 때의 시기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에피소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당시에 그 신문 기자였던 김남중 선생님과의 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웠던 그런 그 혼자서 뭔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또 그런 본인이 또 나가고자 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김남중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 이게 유부남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그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강주역 부근에 가서 이 뱀집을 찾아다녔다고요. 그 당시에 강주 근처에 이 뱀들을 이렇게 파는 곳들이 있었나 봐요. 키우고 그곳에 가서 이제 당시 자신의 연인이었던 뱀띠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봤는데 뱀이 33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신의 연인은 뱀띠여서 35이었다. 그래서 2마리를 더 그렸다. 그리고 35마리를 그려서 이 생태라고 하는 이 작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그렸던 이유는 정말 그 자신의 상황, 어떤 불안감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뱀을 한 마리라도 그리지 않으면은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가 그렸던 작품은 아주 뛰어난 채색과 묘사력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청계답 선생님이 강주 미공보원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로 자신의 어떤 내적인 심상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그가 서울로 간 다음에 많은 자신의 작품이 확장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계답 선생님 하면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죠. 그 미인도라고 하는 작품의 위작 시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미인도가 1991년도에 미인도 이제 위작 논란이 있었는데 이 미인도라고 하는 이 작품이 원래는 이제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에 당한 이후에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제 압류를 했어요. 미술품을. 그래서 많은 미술품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미인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인도가 자연스럽게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90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순회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청강자 선생님의 이 미인도, 이 작품을 포스터로 만들었어요. 아트 포스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배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시가 끝난 다음 1990년도에 전국 순회 전시를 했는데 91년도에 청강자 선생님의 지인이 목욕탕에서 이 포스터를 본 거예요. 포스터 이 그림을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청강자 선생님께 알려줬는데 청강자 선생님이 보니까 채색이나 재료 자신의 작품과 다르다. 그리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위작임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청강자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어미가 어딨냐. 이렇게 그런 말을 남겼죠. 실제로 그림의 사이즈는 가로가 29, 세로 26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품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작가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날 일이죠. 진품이 내가 그린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청강자 선생님이 절필을 선언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2016년도에 그 프랑스 루미에르 광학연구소라고 있어요. 작품의 진위 문제를 판별하는 그런 첨단 기법을 사용해서 판별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의뢰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진품일 확률은 0.0002%다. 그러니까 진품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한국에서는 뭐 대검찰청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국립과학연구소라든지 막 이런 데서 다 이제 카이스트 막 다 모여가지고 또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진품이 아니다는 거야. 진품이다는 맞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가장 최근에 2023년도에는 이제 그게 이제 유족들이 국가 배상 소송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되었어요. 여전히 그게 진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강자 선생님은 아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대로 이제 끝나는 건지,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진품인지 아닌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가면서 많은 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